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NXGN 32부터 21위까지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30위는 필라델피아 유니언 소속의 카반 설리반입니다. 플리식이 등장하고 미국에서 설리반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재능은 없었습니다. 설리반은 플리식을 뛰어넘는 경력을 쌓을 것으로 보이며 그를 향한 과대평가가 정당해 보일 정도로 미국에서 현재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7월 MLS 무대에 데뷔한 설리반은 미국 주요 프로리그에서 최연소 선수가 되었고 더불어 대회 역사상 가장 비싼 홈그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죠. 설리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으로 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빠르게 인지하고 볼을 받기 전에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을 잘하고 짧고 빠른 패스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스루 패스나 컷백 패스를 활용해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종합적으로 설리반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기술이 좋은 선수를 넘어 전술적으로도 성숙한 플레이를 구사하는 차세대 플레이메이커로 18세가 되면 맨시티로 이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9위는 썬덜랜드 소속의 크리스 리그입니다. 썬덜랜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구단이 승격에 실패하더라도 리그는 여러 빅클럽들이 영입하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다가올 여름에 2부 무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17세인 리그는 2023년 8월에 썬덜랜드 최연소 득점자가 되어 화제를 모았고 지난 시즌 종종 출전하면서 이제는 1군 라인업에 꾸준히 포함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리그는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가장 눈에 띄는 강점 중 하나는 경기를 읽는 능력인데 공격 시에는 침투 타이밍이 정확한 편이다 보니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수비 시에는 상대의 패스 방향을 잘 읽어내면서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나이에 비해 체격 조건이 우수하며 짧은 연결과 전진 패스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는 잉글랜드 17세 이하 대표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이며 성인 무대에서도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위는 바르셀로나 소속의 마르크 베르날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023년 여름 부스케츠가 팀을 떠나면서 이전부터 그를 대체할 선수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지난 시즌에 라마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재능이 단숨에 1군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바르셀로나의 바램은 베르날이 등장하면서 이뤄진 것처럼 보였죠. 안타깝게도 17세인 베르날은 세 번째로 출전하는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게 되었지만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멀지 않아 바르셀로나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은 있죠. 베르날의 플레이를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패스의 정확도라든지 볼 컨트롤 수준이 매우 높고 모든 영역에 공을 분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라마시아에서 훈련한 덕분인지 전술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며 게임을 읽는 능력도 출중한 편이죠. 아직 프로 수준에서 치른 경기 수가 굉장히 적지만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전술 이해도와 판단력이 매우 높은 선수이다 보니 10년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온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7위는 라이프치히 소속의 아산 웨드라우고입니다. 미넨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독일 선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샬케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던 웨드라우고는 작년 여름 미넨의 제안을 거절하고 라이프치히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응원하던 샬케에서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과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러한 활약에 감명받아 10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웨드라우고를 영입하였으나 그의 첫 시즌은 여러 부상으로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죠. 웨드라우고는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가진 전천후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을 수행해내는 만큼 다재다능하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191cm의 큰 키와 좋은 밸런스로 경합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가져다주며 큰 키에 비해 준수한 민첩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대 속력도 그리 느리지 않은 편이죠. 이러한 점에서 전성기의 포그바를 떠올리는 플레이를 펼치며 이러한 능력들을 잘 살린다면 전천후 만능 플레이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웨드라우고는 비록 부상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지만 2023년 프리츠 발터 브론즈 메달을 수상했던 그는 동나이대 재능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이유를 증명할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위는 토트넘 소속의 루카 부슈코비치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썩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진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한 명이 곧 합류할 센터백 루카 부슈코비치입니다. 지난 한 시즌 동안 임대로 경험을 쌓은 그는 이번 시즌 벨기에 일부 리그인 베스터에서 활약하였고 이곳에서 수비수로 발전하는 동시에 최연소 득점자라는 기록을 세운 것처럼 득점 감각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슈코비치는 아직 일부 리그 경험이 많지 않지만 피지컬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선수로 190이 넘는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하여
지상 및 공중볼 경합 능력이 매우 우수한 편이죠. 여러 빅클럽들에게 각광을 받을 만큼 수비 스킬이 잘 잡혀있고 판단에 있어서도 영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요즘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빌드업 전개력도 탁월한 편이죠. 현재까지는 단점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육각형 유형의 수비수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회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의 루이스 마일리입니다. 일부 10대 선수들만 챔스에 출전하여 침착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이 2023년 루이스 마일리였습니다. 마일리는 뉴캐슬이 부상 악재에 시달리는 와중에 등장했고 유럽 엘리트 구단들 사이에서 준수한 활약을 선보였죠. 지난 시즌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이었던 마일리는 이번 시즌 부상과 노련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었지만 그는 미래 잉글랜드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정신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일리는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차세대 레지스타 유형의 선수로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짧고 간결한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죠. 또한 단순히 안전한 패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라인 사이로 찌르는 스루 패스를 꾸준히 시도하고 상대의 거센 압박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을 조율할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고 있죠. 마일리는 여러 측면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앙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로 발전하면서 향후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위는 브라이튼 소속의 스테파노스 치마스입니다. 브라이튼이 젊은 선수를 영입하면 스카우트 커뮤니티에서 해당 선수를 알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리스 유망주인 스테파노스 치마스를 영입할 때도 같은 반응이 나타났었죠. 치마스는 PAOK 아카데미 출신이자 구단 최연소 득점자 기록을 세운 선수로 작년 여름 독일 무대로 이동하여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이브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치마스는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골 결정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센터 포워드로 박스 안팎에서의 움직임이 영리하고 수비수들의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186의 큰 키를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위를 점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노리거나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데 강점을 보이죠. 또한 볼 컨트롤이 매우 안정적이며 동료 선수들과의 패스 연계 플레이에도 등에서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치마스는 공격수로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독일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3위는 사우스햄튼 소속의 타일러 디블링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되었지만 적어도 디블링은 1군 무대에 남을 것이라고 예상될 정도로 영국 축구계 최고의 유망주로 자리매김한 선수입니다. 2022년에 잠시 첼시에 있다가 사우스햄튼으로 복귀하여 이곳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디블링은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고 공격에서 보여준 다재다능함은 여러 빅클럽들이 영입을 고려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죠. 디블링은 폭발적인 돌파력이나 엄청난 창의성을 갖추진 않았지만 준수한 속도와 볼 컨트롤 실력을 갖춘 온더볼 윙어로 이번 시즌 파울 유도나 볼 운반 거리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10대 선수임에도 공간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며 템포를 조절하거나 패스기를 보고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에 더 발전한다면 플레이메이커로서도 뛰어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디블링은 향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의 보완과 수비 기여도 향상이 그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위는 토트넘 소속의 마이키 무어입니다. 무어는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출전자로 그는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몇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덕분에 그를 향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세인 무어의 재능은 수년간 토트넘과 잉글랜드 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번 시즌 들어 주요 무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무어의 재빠른 발롤링과 패스 능력은 팀 동료인 메디슨으로부터 네이마르와 같은 평가를 받았죠. 무어는 필요한 기본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윙어로 킥에서 나오는 패스나 가마차는 슈팅에 능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전방을 보는 시야가 좋은 편이라 센스 있는 키패스를 보여줄 때가 종종 있죠. 또한 드리블과 시합뿐만 아니라 유망주답지 않게 침착한 마무리를 보이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죠. 종합적으로 무어는 나이에 비해 성장세가 빠른 축에 속해 성인 무대에서 적응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위는 AS 모나코 소속의 조르주 일레니케나입니다. 대다수 스트라이커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결정적인 득점을 하는 것을 꿈꾸면서 경력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뤄낸 선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19세가 되기 전에 그것을 2번이나 해낸 선수가 조르주 일레니케나입니다. 프랑스 유망주로 알려져 있는 일레니케나는 짧은 선수 커리어 동안 이미 수많은 강렬한 순간들을 만들어냈는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기록한 첫 골은
지난 시즌 엔트워프에서 넣은 14골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활약을 본 모나코는 지난 여름에 일레니 케나를 영입하기 위해 2천만 유로를 지불하였죠. 일레니 케나는 속도와 힘을 겸비한 포처형 스트라이커로 위협적인 문전 침투 능력과 강력한 왼발 슈팅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또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특화된 모습과 왼발 슈팅 능력이 매우 정밀하고 강력한 편이며 전형적인 장신 스트라이커와는 달리 스프린트 속도와 순발력이 뛰어난 편이죠. 종합적으로 일레니 케나는 골 넣는 법을 아는 선수로 나이에 비해 전술 수행 능력도 매우 성숙하기에 향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NXGN 30위부터 21위까지의 선수들을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20위부터 11위까지의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